네, 안녕하세요. 청년중개사 베이서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죠. 예, 정말 영상으로 이렇게 얼굴 뵙는 거는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항상 스트리밍 가끔 이렇게만 하고 영상 찍어서 올리는 거는 진짜 오래간만인데 이제 제가 오늘부터 한 2회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 얘기는 창업을 하시려고 이제 계획을 하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겨냥해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편의점하고 카페. 자, 예전이랑 지금이랑 변화된 모습들,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점포를 구해야 되는지, 어떤 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지, 저번에 했던 편의점 영상에서는 편의점이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들, 정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내가 운영을 하려고 할 때 어떤 가게를 구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한테도 그렇고 이제 편의점 손님이나 뭐 카페 손님이나 이렇게 오시면은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뭐 당연하죠. 실제적으로 뭐 현업에서 뛰고 계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거에 맞는 가게만 보고서 찾아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얘기하기가 편하지만, 단순하게 그냥 나 편의점 하고 싶어요 하고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가지시고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어차피 부동산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뭐 다른 부동산을 가시든 뭐 아니면 저한테 오시든 간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지금은 구하셔야지 실패를 안 하신다 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먼저 편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전이랑 요즘이랑 이제 달라진 거라고 하면 제일 큰 거, 정말 1순위는 이구동성 다 인건비예요. 자, 2016년도에는 시급이 6,030원이었어요. 6,030원이어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해서 월 209시간을 근무했을 때 월급은 126만 270원을 받습니다. 자, 126만 원을 받아요. 이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근데 4년 후인 올해에는 8,590원을 받습니다. 자, 똑같은 기준으로 근무를 했을 때 월 179만 5,310원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자, 4년 동안에 53만 원이 인상이 됐어요. 4년 동안에 53만 원이 인상이 됐는데 항상 뭐 네이버 뉴스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인건비 얘기 뉴스가 나오면은 꼭 밑에 댓글에 안 빠지는 게 있어요. 월세 올리는 거나 잡아라. 왜 인건비 가지고 그러냐? 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제가 부동산 입장으로 봤을 때 4년 동안에 인건비 안 올랐어요. 많이 안 올랐어요. 월세 많이 안 올랐어요. 오른 데도 있지만 정말 거기는 자리가 좋고 그만큼 벌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른 거고, 대부분의 자리들은 동결이에요. 4년 전이랑 월세 가격이 똑같아요. 월세가 똑같고 오히려 더 한 10만원 정도씩 더 인하하는 곳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솔직히 좀 말이 안 돼. 뭐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인천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53만 원이 인상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53만 원 인상이 됐는데 53만 원? 뭐 53만 원 아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 3교대로 들어갑니다. 프로토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3교대로 돌아가는데 1인당 53만 원이 오르는 거예요. 주말 알바 빼고요. 주말 알바들도 인건비가 올랐으니까 뭐 일부 오르겠지만 어차피 하루에 2번, 일주일에 이틀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어서 일단은 제외해 놓을게요. 그것도 모이면 크긴 한데 일단 평일만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월 인건비만 150만 원이 오르는 거예요. 한 달에. 4년 전보다 지금이 150만 원이 더 오른 거예요. 인건비가. 지출이 더 생긴 거죠. 점주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4년 전에 월급 500만 원 받았는데 물가는 인상됐는데 월급은 오히려 150만 원이 깎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갖고 4년 전에는 500만 원 받았는데 지금 350밖에 못 받아. 여러분들 생활이 가능하세요? 자, 그거랑 똑같은 원리고요. 자, 예전에는 상권 좋은데, 월세 좀 비싸더라도 상권 좋은데 매출 잘 나오는 데 들어가고 권리금 많이 주고 들어가고 장사를 막 이렇게 해갖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 인건비가 쌌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그런 데에는 정말 죽을 맛일 거예요, 진짜로. 왜 그러냐?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냥 일반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3명이 일을 합니다. 오전, 오후, 야간. 그렇기 때문에 150만원, 월 150만원의 인상만 있으면 됐어요. 4년 전보다 인건비가 월. 하지만 여러분 한강 같은 데 가보셨나요? 한강 편의점 가보면은 정말 한 3명은 계산만 하고 있고요, 1명은 물건만 정리하고 있고 막 그렇게 일을 해요. 4명이 일을 하는 거죠, 한 타임에. 그러면은 뭐 피크타임에만 4명이 일하고 아닌 시간에 2명이 일한다고 해도 몇 명이에요? 4명? 8명이죠. 평일에 8명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인당 50만원씩 오른다고 하면은 58에 40, 400만원이에요. 월 지출이 400만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한강 같은 데는 주말이 더 피크이기 때문에 주말 알바가 더 많겠죠. 뭐 이런 것까지 다 따져서 한 점포에서 월 지출이 400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솔직히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내가 월 1000원을 번다고 해서 그거를 유지해야지 그게 내 돈인 거지. 내년 돼가지고 나 지금 월 1000만원 버는데 내년에 600밖에 안 준대. 내년에 월급 600밖에 안 준대. 그러면은 과연 그 사람은 나 600이나 버네 라고 행복할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1000원을 갖고 있을 때 500원을 더 벌면은 500원을 더 받으면은 행복하겠지만 5000원 갖고 있는 사람한테 2000원을 뺏어버리면은 1500원 갖고 있는 사람보다 불행하단 말이죠. 그리고 문제는 이게 단순하게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번 인건비 인상이 몇 번이 더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당장은 내가 벌고 있지만 언제 한계점이 올지 모른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인건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점포를 찾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뭐 단순히 상권이나 일매출 등 뭐 조건적인 부분에 기호가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건비의 지속적인 인상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을 절약하려는 움직임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진짜 인건비 부담이 매출에 따른 순이익을 넘어섰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온 거예요. 일부 매장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의 매장이 그래요, 진짜로.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계산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편의점 프로토를 돌리게 되면은 인건비가 월 900이 나갑니다. 점주가 일을 안 하고 알바들이 다 일을 했을 때 900이 나가요. 자, 일매출 200짜리 매장일 경우에 정상금이 1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0만원 정도는 되겠지만 그냥 1100이라고 간단하게 계산을 할게요. 자, GP 마진율 28%, 배분율 70%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럴 경우에는 정말 순이익이 없거나 적자가 돼요. 왜냐? 1100에서 인건비 900 빠지죠? 그러면 200이 남습니다. 월세 내야죠, 전기비 내야죠, 공과금 내야죠. 적자예요, 진짜로. 뭐 월세가 뭐 50만원, 60만원이다 그러면은 뭐 몇십만원 정도는 갖고 가겠네요. 예, 진짜로 100만원 밑으로. 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 오전에는 점주님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14시간, 16시간 이렇게 일하는 점주님들도 많아요. 예. 아침에 7시, 8시에 오전 타임 시작해서 저녁 7시, 8시, 9시 야간 오기 전까지 딱 하고 야간이랑 2교대하는 점포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예. 하지만 야간 인건비가 200만원 초중반이에요. 야간 인건비가. 이 200만원 일매출로 환산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일매출 50만원 정도가 야간에 찍혀야지 야간 인건비를 감당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야간에 매일 50만원씩 팔아야지
그걸 다 모아갖고 정상금으로 딱 받았을 때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200만 원 한 중반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간 매출이 50만 원 미친 점포들은 야간 매출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점주님 돈 보태서 야간 알바 인건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간 알바가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라 돈을 까먹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점주님은 인력 문제로 머리 아프고 돈은 돈대로 까먹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유흥가나 뭐 대학 근처라든지 뭐 아까 말했던 한강변이라든지 그런 특수 상권 같은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겠죠. 야간 매출이 50만 원 이상이 되니까. 하지만 그런 몇몇 점포들을 제외하고는 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제가 왜 굳이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수긍을 못 하세요. 단순하게 예전 생각만 하시고 무조건 일매출이 높은 거, 그런 것만 찾으세요. 일매출이 사실 높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따라 갖고 결국에는 내가 갖고 가는 순수익이 중요한 거지, 일매출이 높다고 내가 갖고 가는 순수익이 높은 건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선택지를 드릴게요. 일매출 200인 점포가, 야간 있는 일매출 200 점포가 있고 권리는 5천만 원이에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려야겠다. 일매출 200, 야간 있는 점포, 오전 타임에는 점주님이 근무를 하고 권리가 5천만 원인 점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매출은 140이고 점주가 오전 타임 똑같이 근무하시고 권리금은 2천만 원인 점포가 있어요. 자, 두 가지 점포가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점포를 선택하실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아직도 일매출 200짜리 점포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선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를 찾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런 점포들 나오지도 않아요. 일매출 200짜리 점포들. 예. 이런 거를 선택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일매출 200짜리 점포 권리 5천 주고 들어가느니 저 같으면 140짜리 권리 2천 주고 들어가요. 왜냐? 월세가 똑같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일매출 200인 매장이 더 좋은 거예요. 월세가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은 규모는 더 큰데 월세는 싼 거니까. 일매출 140짜리나 200짜리나 점주가 순수익으로 갖고 가는 돈은 똑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0만원, 일매출 50만원이 차이가 나야지 야간 인건비 200만원, 230만원을 준다. 근데 일매출이 60만원 차이 나는데 권리가 야간이 없어요. 일매출이 60만원 더 적은 대신에 야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돈이 그 돈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돈이 그 돈인데 내가 갖고 가는 돈은 똑같은데 단순하게 일매출이 높다라는 이유로 권리 3천을 더 주고 들어가는 거죠. 거기다가 야간 알바 골 깨져가면서, 야간 알바 쓰시는 분들이 그 머리가 깨져요. 진짜로. 예,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간 알바 잠수 타면 어떻게 해요? 점주님이 와야 돼요. 잠 못 자요. 예, 이교대하는 점포다. 근데 갑자기 야간 알바가 빵꾸를 냈다. 전화를 안 받아요. 안 와. 그럼 점주님이 와야 돼. 24시간 점주님이 하는 거예요.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점포에 권리금 3천인씩이나 더 주고 들어가? 어차피 내가 이러나 저러나 갖고 가는 돈은 뭐 이 정도면 한 350 정도? 350에서 400 정도? 그 정도인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갖고 가는 돈 똑같아요. 예전에 편의점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예전에 인건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 안 드렸나? 저 20살 때는 인건비가 9년 전에 2,400원, 2,300원 시급이 2,100원 막 이랬어요. 진짜로. 네, 시급이. 그때는 진짜 돈 많이 벌었어요. 점주님들. 일매출 200짜리 점포 갖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인건비가 거의 몇 배야? 4분의 1 수준이에요. 지금 8,000원 넘었죠? 네. 2,000원대니까 거의 4배, 4분의 1 수준이에요. 900만원에서 4분의 1이면 얼마야? 상당하죠? 예. 그랬으니까 돈 많이 벌었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시대는 지났어요. 어차피 사람은 써야 되고 내가 줄일 수 있는 데서 줄여가지고 내 마진을 갖고 가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들 편의점 하나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4, 5천원 들어가요. 보증금 내고 뭐 가맹비 뭐 상품 보증금 내고 뭐 하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한 4천은 무조건 들어가요. 4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4천 투자해갖고 100만원 150만원 갖고 가려고 4천 투자하세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일해가면서 내가 일 안하고 150만원 100만원 갖고 간다고 하면은 괜찮아요. 나 일 안하고 그냥 나 돈만 투자했으니까 매달 100만원씩 나오면은 괜찮아. 이 정도면 수익률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점주님이 일까지 하는데 그것도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네. 그리고 찾으시는 분들이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막 240, 250짜리 점포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점포 없어요. 요즘에 안 내놔요. 점주님들도 아세요. 내가 250짜리 점포를 갖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점주님들 계세요. 저는 이제 점주님 점포 안 내놓으세요? 하실 분인데 권리 많이 받아드릴게요. 요즘에 많이 받아요. 제가 뭐 한 8천 받아드릴게요. 솔직히 8천도 받을 수 있어요. 8천 1억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야 미쳤냐? 내가 이걸 왜 내놔? 야 내가 이거 내놓고 좀 쉬다가 어차피 또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이런 거 어떻게 구해? 못 구해 그때. 지금도 매물이 없는데 어떻게 구해?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세요. 진짜 그런 거 찾으시려는 분들은 뭐 나 돈 1억 있어 돈 2억 있어 택도 없는 소리예요. 정말 택도 없는 소리야. 택도 없는 소리예요. 한 돈 13억 갖고 오셔야 돼요. 돈 10억에서 15억 갖고 오셔야지 어디 뭐 상가 1층 독점으로 분양받아갖고 걷다 차려서 해야지 그렇게 갖고 가지. 야 뭐 한 3천에 150짜리 한 권리 8천 1억 야 권리 많이 줄게 권리 1억 줄게 권리 1억 주면 뭐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진짜 6천에 300 6천에 400짜리 점포 신규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럴 배짱도 없어요. 솔직히 거기 들어가면 미쳤다고 얘기도 하고 네. 그럴 배짱도 없고 기존에 돼 있는데 안정적인데 권리 주고 들어가고 싶고 돈은 한 1억 5천 정도? 되게 어정쩡한 돈이에요. 솔직히 네. 그 정도 갖고 있고 못 구해요. 네. 저는 그냥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없어요 사장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말씀드려요.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투자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지금 6천에 400짜리 괜찮은 거 자리 있는데 거기 신규로 들어가시든가. 그러면 6천에 400짜리 어떻게 들어가요? 이런 상황이에요. 네.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자 그런데도 굳이 내가 1매출 200짜리 야간 있는 거 권리 5천 주고 들어갔다. 똥을 갖고 가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뭐 본인이 판단하신 거니까 제가 앞에다 대놓고 사장님 이거 왜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는 못해요. 솔직히 저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듣는 사람은 그러니까 저는 앞에서는 그냥 사장님 잘하셨어요 열심히 잘하시면은 괜찮으실 거예요 얘기는 하지만 나와가지고 저 사장님 뭐 머리에 총 맞았나 왜 저걸 어떻게 저걸 할 생각을 했지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네.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나중에 나올 때 권리 회수하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5천만원 주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회수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몇 년 후에? 못해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못해요. 정말 속된 말로 대가리에 총 맞은 사람한테 팔지 않는 한 그 가격 못 받아요. 왜냐? 인건비는 계속 올라요. 야간은 써야 돼. 야간 안 쓰면은 일매출이 떨어져 나가. 그러면은 내가 5천만원 주고 들어왔던 메리트가 없어져. 어차피 숫자 노름이에요. 140이나 200이나 내가 갖고 가는 돈은 똑같은데 내가 지금 200짜리 매장을 해서 300 갖고 가는 거나 350 갖고 가요.
근데 야간을 안 한다고 해갖고 야간을 안 해갖고 60만원 50만원이 매출이 떨어져 나간다고 내 순수익에서 손해가 될까요? 내 갖고 가는 돈은 똑같아요. 왜냐, 매출은 떨어져도 인건비 지출이 줄어드니까. 야간 쎄 빠지게 그거 60만원 50만원 팔아봤자 한 달에 200만원 더 버는 거예요. 200만원 250만원 더 버는 거예요. 근데 야간 인건비가 250만원이야 230만원이야 그러면은 안 팔고 안 주면은 또이 쌤쌤이에요. 근데 부동산에 얘기하고 보러 온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일매출 140, 150보다 200이 더 뽀다구가 나니까, 그러면은 권리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숫자 노름이란 말이죠. 정말로 숫자 노름이에요. 막상 해보면은 그게 그건데. 제가 이런 게 참 답답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회수 못하는 이유, 인건비 계속 올라요. 결국 내 수익성은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내 정상금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은 악화가 되는 거예요. 줘야 될 돈이 점점 더 늘어나. 지금이야 900만원으로 퉁치고 프로토 900만원, 그래 내가 한 8시간 하면은 내 인건비 플러스 100만원 120만원 더 갖고 갈 수 있어.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1년 지나갖고 인건비가 5% 뭐 3% 4%씩 오른다 했을 때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내가 더 하거나 내가 일을 더 해가지고 내가 갖고 가는 돈을 똑같이 맞추거나, 아니면은 내가 덜 갖고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지가.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이 일매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일매출이 200이고 250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편의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상금이 중요하고 지출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현명하게 운영을 하느냐, 내가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갖고 내 순수익이 달라지는 거지, 단순히 일매출은 그거에 대한 베이스 기반에 불과해요. 물론 일매출이 높으면은 내가 집안이 탄탄한 거니까 높은 빌딩을 세울 수가 있지만, 그 집안이 탄탄하다고 해서 땅을 제대로 안 비트를, 그 비트박는다 그러죠. 비트를 안 받고 올리면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운영하시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모래바닥이라고 하더라도 거기다가 콘크리트 공구리 잘 쳐갖고 건물 올리면은 높은 빌딩 지을 수 있어요. 두바이처럼.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운영을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다른 거지, 결코 일매출에 얽매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일매출 높은 점포가 좋은 게 아니라 솔직히 운영하기 편하고 야간 없는 점포가 앞으로도 더 각광 받을 거예요.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인건비 더 오르면은. 네. 자, 오늘 편의점 얘기하면서 제가 여기 밑에다가 결론을 지어놨는데 벌써 얘기를 했어요. 네. 오늘의 결론, 일매출이 중요한 것이 아닌 운영하기 편한 점포가 최고다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카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재밌게 보시고 유익하신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청년중개사 베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